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참 일요일은 유독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 밤에서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생각을 암호화폐 시장도 하는 것일까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연이은 하락이 이어지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것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일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었지만 계속해서 반려당했던 기업이죠.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이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할 때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 지금이 비트코인 매수 타이밍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유명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인 앤서니 스카라무치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타이밍이라며 장기 펀더멘탈을 확신한다면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 저가 매수를 노려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앤서니 스카라무치와 같은 결의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확실히 투자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이 시장에 확실한 가치의 믿음이 있다면 지금의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인물이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언스의 ETF 공동 설립자 지금은 암호화폐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뉴욕 ETF 기업 디파이언스 ETF의 실비아 자블론스키 공동 설립자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이 암호화폐를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라며 나 역시 BTC 비트코인이 54,000달러일 때 대량 매수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만 현재 가격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투자자들이 다시 뛰어들어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점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필요하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기에 이 말에 동감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 더 나아가 미국의 증시와 유럽의 증시가 박살이 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슈퍼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죠. 이 내용 말고는 다른 이유들이 없습니다. 물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아무런 이유들이나 갖다 대면서 이것 때문에 하락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 중론인 슈퍼변이 바이러스이죠.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바이러스의 창궐 당시 이제 50%의 하락, 지난 2021년 6월 25일 델타 바이러스 창궐 당시 30%의 하락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했다는 것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25%의 하락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를 훼손할 만한 소식은 단 하나도 없는 상태이죠. 가끔씩 가격의 하락이 가치의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며 가치 자체가 바뀌지 않고 가격이 하락을 한 것이라면 오히려 싸게 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절대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암호화폐 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자산시장들은 좁은 면을 바라보면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줌아웃을 하고 큰 그림을 보았을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자산들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줌아웃을 이제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역사가 짧은 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의 백서가 탄생한 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산시장 측면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역사가 짧은 시장이면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아이폰의 기업인 애플의 경우는 1976년에 창립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대장 기업이죠. 삼성의 경우는 1969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탄생이 아닌 한 기업들의 탄생 연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암호화폐 시장의 탄생은 정말 짧은 역사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10년 동안 소유함에 있어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평생 오를 자산을 찾았다는 것, 또한 추가적으로 매수할 현금 흐름이 있다는 것, 이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의 위협으로부터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나 초기 시장입니다. 과연 10년 뒤, 10년도 아닙니다. 3에서 5년 뒤 지금 이 가격의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끝까지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 투자한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시선으로 쳐다보게 될까요? 지금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2021년 5월 당시 비트코인의 반토막을 냈던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하셨을 텐데 바로 중국발 비트코인 퍼드로 인해 엄청난 하락세가 찾아왔었죠. 이후에 중국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도태 산업으로 지정할 뿐 아니라 중국판 트위터라고 불리는 웨이보에서 일체의 암호화폐 관련 글을 올리지 못하게 검열을 하였으며 암호화폐 관련 커뮤니티를 폐쇄시키고 채굴장을 폐쇄시키며 거래소도 없애는 등 완전한 말살 정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본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탄압하면 할수록 건강해지는 이 시장의 모습에 해외 국가들은 오히려 좋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웨이보에 암호화폐 관련 글들이 조금씩 올라오며 심지어 비체인에게는 중국 정부 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조금씩 기조를 바꾸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왔었습니다.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중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개설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 개설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개설 검토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수도 베이징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블룸버그 등이 보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도에서의 금융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의 일환으로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인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하는 촉진하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국무원은 계획 중인 디지털 거래소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밑에 암호화폐 단속 강화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비트코인 등 민간의 암호화폐가 취급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는데요.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중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와는 관계가 적다고는 하나 과연 중국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기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인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중국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분산이 되면서 생태계가 깨끗해졌지만 이를 중국 당국 입장에서 보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호화폐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의 입지는 도태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본인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씩 내보내며 본인들의 기조를 선회하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닐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요.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를 바꾼다면 이는 이 시장의 크나큰 호재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엄청난 가격의 상승을 동반할 소식일 텐데 과연 앞으로 중국 내에서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기업과 스포츠 기업과의 파트너십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코인이죠. 크립토닷컴 코인의 발행사 크립토닷컴 거래소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전 세계 최고의 격투기 단체인 UFC와의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LA 다운타운의 이제 명물이라고 불리는 스테이플스 센터의 명칭을 크립토닷컴 아레나로 이름을 바꾸는 등 엄청난 행보를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은 남미의 최대 축구 대회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닷컴 남미 최대 축구컵 대회 후원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크립토닷컴이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 남미 축구협회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크립토닷컴은 남미 최대 축구컵 대회인 코파 리베르타 도레스의 후원사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2023년부터 공식 파트너로 활동, 대회 관련 NFT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의 한 달에
현재 1개에서 2개의 파트너십 소식들이 크립토닷컴 거래소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 이 거래소의 경우는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익숙한 거래소일 것입니다. 제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소로 몇 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다시 한번 스테이킹 서비스에 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비트코인을 최초로 법정화폐로 지정한 국가이죠. 엘살바도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정 사건은 근현대사를 통틀어 화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최초의 행보이다 보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인물들이 많기 마련이죠. 얼마 전에는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경우는 다시 한번 엘살바도르를 향한 목소리를 내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도 굴하지 않으며 비트코인 시티 건설과 투자를 위한 10억 달러 채권을 발행해 화제가 되었었죠. 이뿐 아니라 주미 엘살바도르 대사의 경우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른 국가들이 우리의 리더십을 따르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강한 자신감을 비추었었는데요. 글로벌적인 관심과 비난을 함께 받고 있는 엘살바도르의 행보가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가운데 당연히 좋은 소식만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브 한케라는 교수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행보들이 정치적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시티 구축은 정치적 속임수에 불과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빈 크립토에 따르면 비트코인 회의론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 스티브 한케의 경우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시티 구축 계획 관련 망상에 빠진 독자자의 터무니없는 정치적인 속임수라며 엘살바도르의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은 의료 접근성 등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가라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10억 달러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하는 등 카지노 금융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원조를 받기 어렵도록 해 부켈레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한 스티브 한케 교수의 경우는 사실 과거부터 이러한 발언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지난 5월 당시에는 고도로 투기적인 자산에 베팅하는 대신에 차라리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라스베거스로 갈 것을 권고하는 등 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게 계속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서 이야기를 한 스티브 한케 교수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며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현재 엘살바도르와 같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국가들의 경우는 이미 자국의 힘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가 붕괴되며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진 국가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IMF나 세계은행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었느냐? 사실상 그것도 아니죠. 비트코인이 썩은 동아줄이라고 해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텐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황금 동아줄인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지갑 치보의 이용자 수가 무려 300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지난 10월 당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엘살바도르의 국민의 수는 대략 650만 명으로 노인과 어린이들을 제외한 실질적인 경제활동 인구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전 국민이 치보를 다운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냥 단순 다운로드 수가 아닌 3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실생활에 이용하는 숫자라는 것이죠. 현재 글로벌적으로 첫 번째 사례이다 보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앞으로 엘살바도르와 같은 케이스의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또한 이 시장이 완전한 주류 케이스로 시장으로 발돋움했을 때 스티브 한케 같은 교수가 어떠한 발언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의 지지부진함에도 어제보다는 6포인트 상승한 27포인트를 기록하며 다시금 공포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현재 연이어서 거의 2주, 3주 정도 암호화폐 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조금 오를만 하면 소식 하나 나와서 떨어지고 또 조금 오를만 하면 이번엔 슈퍼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하락하면서 참 답답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에 매도를 해야 하는 이유보다 매수를 하며 더욱 홀딩해야 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을 때 현재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은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원데이, 투데이 할 것이 아니죠. 투자라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동을 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듯이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투자를 멈추지 않아야 지속적으로 경제적 독립에 가까워지며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어갈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며 여러분들만의 투자 철학이 확고히 설 때까지 자본시장에 대한 공부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또한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남과의 비교입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보다 더 높은 수익률과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 기죽을 필요도, 나보다 수익률도 낮고 돈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우쭐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의 나와 비교해 보았을 때 더욱 나은 길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캘린더에 본인의 자산 상태를 지속적으로 적어 놓는 것인데요. 지속 가능한 투자 방법과 건강한 투자 철학이 정립이 되며 투자 생활을 이어간다면 현재 이 시기에 투자한 모든 분들은 10년 뒤 경제적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